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쌤 오랜만이에요. 네, 행복한 페미니즘 8번째 하고 한참 쉬었어요. 네, 그죠? 예, 교수님. 예, 오늘은 이제 9번째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차별이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차별 중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 중에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예, 예. 그 옛날 어머니들은 뭐 하여튼 남자아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여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 자랄 때도 그랬어요. 예, 예.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제 보면은 남자애들이 훨씬 더 사랑받았던 맞아요. 예, 그런 예.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여성들도 직장을 다 다니려고 하고 결혼보다도 직업을 더 우선하는 네네. 시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저 대학 졸업하면 99%가 시집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명이 직장 다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한 명이 직장 다니는 애가 제일 잘 돼 있죠. 활발하고 제일 잘 돼 있고 네. 행복해하고 네네, 그런 것 자존감도 같아요. 높고. 자존감. 그러니까 이 집에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맞아요. 그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살면서도 도대체 나는 뭐냐. 내 명함은 어디 네, 갔느냐. 티도 안 나고. 내 이름은 어디 갔느냐. 네.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아무래도 성취감이 좀 생기니까 돈도 자기가 벌고 자기 네, 마음대로 네. 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성취감이 있는데 이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네.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 남아선호 사상이 태어날 때부터 출발하죠. 맞아요. 태어날 때 고추 달았냐 안 달았냐 갖고 아주 중요하죠. 그랬죠. 막 고추 달았으면 문 앞에 예. 따라 놓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태어나서 자랄 때도 어떻습니까? 자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나는 별로 못 느꼈어요. 처음에는 저도요. 예, 저도 잘 못 느꼈어요. 예.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맨날 오빠만 찾더라고. 뭐 나는 있으나 없으나 별 관심이 없고 예. 항상 오빠만 찾더라고요. 우리 그 위에 언니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오빠만 찾는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게 자기 자존심, 자기 존재 이유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랄 때는 지금은 계란이 흔하지만 흔하지 네, 않았을 예. 때 보면은 제 남동생은 2개, 어, 예. 그리고 딸들은 하나. 그랬어요. 예, 어. 그것도 되게 차별이에요. 그래, 요새는 엄청난 차별이네요. 엄마한테 아니 왜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냐 그러면 쟤는 잘 먹으니까 2개 주고 뭐 너희는 잘 안 먹으니까 하나 주고 사실 그게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어릴 때 그냥 키지만 여동생은 작았는데도 작은 딸을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들은 더 주고 딸은 뭐 야, 계란 두 하나 개 주고 한 개 주고. 주고 그것도 진짜 티난다. 차이고. 티나네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는 절대 남녀 차별이 안 한다. 그리고 나는 딸이 더 좋다 그러는데 이게 결혼할 때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요. 예, 결혼할 때 딸은 그냥 뭐 엄청 많이 해서 보냈다고 막 이러는데 아들 결혼할 때 보니까 집 사주고 그렇죠? 딸들은 안 사주잖아요. 집 안 사주죠. 거기서 가장 큰 큰 재산은 아들 아들 주고, 주고, 예. 짜잘한 재산만 예, 여자 예. 주고, 그죠? 예. 그런 게 그게 어떤 대를 잇겠다라는 네네. 그런 어떤 의식이 이게 뿌리 깊게 가슴 속에 예, 예. 있는 거예요. 대를 잇는 대는 여자가 못 잇는 줄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예. 사실은 뭐 여자가 여자 지내고 또 하면 다 할 수도 되는데 되고, 그쵸. 근데 그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뭐 아들들도 그렇게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무슨 때 그렇죠. 되면 놀러 가고. 내 친구 하나는 딸 셋인내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그 시아버님이 이제 재산도 물려주고 막 이러는 거야. 아들 낳으면 더 준다고. 아들 낳으라고 맨날 보채신 거야. 아. 그 셋째를 낳는데 딸이 떡 나온 어머, 거야. 어떡해. 그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 타령을 해요. 아. 며느리한테 하나 더 낳으라고 또. 아우. 진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재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재산을 이제 물려줄 아들을 찾는 거예요. 손주를. 아. 손주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들한테 쬐끔 주고 부인한테 어머니한테 많이 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가셨다더라고. 그랬다고 재산 있는 아버지는 더 무섭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남자애를 더 찾고 예, 있어요. 재산 없는 사람이야 뭐, 그 별로 예. 뭐 차별할 것도 없죠. 근데 있는 사람이 그 차별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아들 못 낳아가지고 참 고생한 내 친구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고. 근데 지금 딸 셋이 너무 잘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엄마가 됐죠. 그렇죠. 뭐 제 동생도 그래요. 아, 딸 둘을 낳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뭐 딸들 저는 원래 뭐 남녀 평등적 사고가 있으니까 딸들 너무 잘 낳았는데 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맨날 그 딸 한 아들 하나 딸도 아들도 없다고 맨날 구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딸들이 너무 잘하는데 뭐 잘하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뭐 또 오히려 딸 가진 부모가 편안해지는. 네, 요새는 예, 다 예. 결혼해도 딸들이 엄마 옆에 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 시골에 같이 사는 우리 아주버님네는 딸을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집에 아들 낳아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딸을 낳을 때요. 그 병원에서요. 네. 딸하고 버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낳은 것처럼 해가 쌍둥이 낳은 것처럼 해갖고요. 정말로. 그리고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키웠어요. 남의 아들을. 남의 아들을. 어머. 그리고 이제 자기 낳은 것처럼 하고. 네. 그렇게 키웠는데 중학교 가면서 애가 너무 도벽이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딸 넷인데 너무 잘 나가요. 딸 넷이 다 교사고 뭐 직업이 다 있으니까 그 집이 최고야. 이 시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시대를. 네, 맞아요. 이 남아선호 사장이 남자면 재기본 줄 알았지만은 그게 남자는 공부가 하고 우리는 뭐였어요? 여공. 우리 맞아요. 언니들 옛날에 막 공장 맏딸은 가고, 맞아요. 맏딸이 살림 미천이고 그럼도 공부시켰잖아요. 우리 오빠 서울대학 보내려고 우리 언니가 완전 희생했잖아요. 그래요. 시켜 서울대학 보내 서울대학 나가고 교수도 되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럼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서울대학 나면 뭐하냐고 맨날 욕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쌓인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 대접만 받다 보니까 베푸는 데 익숙지가 못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항상 나는 당연히 내가 받는 최고고 사람이니까. 내가 네, 받는 맞아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닌 맞아요. 거예요. 여자들은 주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뭐 사랑도 네. 주고 뭐 나누잖아요. 나누는 거.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 모성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데 익숙한데 남자 네.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내한테 돈 한 푼 주는 꼴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크게 이제 뺐고. 근데 어쨌든 너무 혜택을 받고 자기만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향이 엘리트주의나 이런 게 젖어가지고 이게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 강화시킨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변화를 못 시키고 변화에 약한 거죠. 변화에 근데 지금도 적응해.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준비는 다 여자들이 하고 네. 들어가서 절하고 이런 건 남자들이 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이상해. 나는 그래서 그 진정감을 같이 절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올케들은 삐져갖고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그래서 나 그게 참 괴롭고 힘든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곳곳에 이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부터 다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지금의 이 딸 하나 아들 하나 평등하게 자란 딸들이 조직 생활에 직장을 가면 그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적응이 안 되는 적응이 안 거죠. 되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직장에서는. 평등하게 자라왔는데 직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여자 차별하고 임신 출산하면 완전히 뭐 승진 안 되고 막 이런 걸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참고 살았기 때문에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못 요새 참는 애들은 거죠. 못 못 참는 거죠. 못 참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제 페미니즘에 빠져서 페미니즘 공부를 해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막 하는. 그래서 훨씬 의식이 높아져 생활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사회적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맞아요. 조직 속의 부조화. 그 부조화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아무 의식 없이 툭툭 던지는 성희롱 발언이 네.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매스컴도 발달되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자기 권리를 다 찾으니까 이제 그런 거 용납을 못하는 네.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언어들이 많잖아요. 예뻐졌네. 무슨 뭐 또 뭐 지금 뭐 다리가 늘씬하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라든지 쭉쭉빵빵 뭐 이런 거. 쭉쭉빵빵 미니 입고 오면 섹시한데 이런 말이 사실 섹시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라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섹시하다는 말이.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섹시하다는 아니죠. 말이 굉장히 기분 네. 나쁜 말이에요. 내가 뭐 섹스로 보이나? 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언어가 다른 거죠.
저도 섹시하다는 말 우리 진짜 기업에 다닐 때 우리 회장님이 섹시하다는 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난 섹시하다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적 매력으로 보일 때 그 성희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얘기들은 막 기분이 확 맞아요. 나빠지잖아요. 너무 기분 막 나쁘죠. 방송에 그때도 성매매 그 이영학이라는 애가 13명을 성매매했다. 자기 막 그 와이프.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나. 성매매 대상으로.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엄마, 나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중학교 있잖아, 엄마. 네. 남자 중학교는 없어져야 돼, 그래. 왜요? 남자 중학교는요, 애들이 모여가 그렇게 폭력적인 얘기만 하고 폭력적으로 애들 괴롭힌대요. 그래서 남자 중학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중학교 남자 중학교 가서 너무나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는 공학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공학이 나. 맞아.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안 돼. 여자들끼리 모으면 참 잘 살지만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 굉장히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남자끼리 절대 모으지 말라. 섞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보면 조직사회도 그죠. 남녀가 또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승진에도 같이 있고 뭐 어디에도 같이 있으면 사고가 별로 안 나. 그런데 남자끼리 있으면 가는 게 뻔하다.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쪽으로 여자를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이렇게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렇게 잘못하는 걸 모른다는 거야. 다 똑같이 하니까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래, 엄마 몰라. 엄마 성희롱, 성매매 하는 거라는 걸 애들이 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이 남아선호사상에서 형성된 그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남자들을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안 마실 수 이래가지고 뭐 신문에 그 일반인이 아니고 연예인들이니까 이제 뭐 군대에서 휴가 나서 갔다가 큰 이슈화되고 이러는 게 그 걔네들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거기 의식이 가는 없는 거예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남자는 건지 여자를 아닌지, 예. 성매매해야 되고 성폭력 해도 괜찮은 남자의 성욕을 위해서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뭐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남자 군대 간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이 성을 바쳐야 너무 된다. 끔찍한 거였어요, 그거. 너무 끔찍하지 저 않나요? IK 스피커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끔찍하잖아요. 삶이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애를 끔찍했어요. 놀이객감으로 쓰잖아요. 어떻게 몸에다가 막 칼 무슨 의길성천기를 그린다나 어쩐다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적이 없다. 전쟁 범죄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 사과를 크나큰 해야 잘못을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이 남자 선호사상, 남자가 가진 욕망이나 남자가 가진 꿈이나 남자가 가진 야망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야망이 갖는 이면에 그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말하는 이 강남의 요정 같은 거 이런 거 다 남자가 여자 붙여주는 그런 로비하는 데잖아. 그럼 여자는 뭐냐고요 거기서. 물론 여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나가긴 했겠지만 돈 버는 방법이 그래가 되겠냐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도 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요. 제대로 예. 그렇게 쉽게 버는 방법이 그래요. 있다고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정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인데, 성을 팔아서 예. 돈을 버는 인식도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예. 그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매춘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남자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그 돈을 또 뺏어 먹잖아. 내가 돈 벌러 갔는데 그 포주들이 줄줄이 뺏어 가지고 먹잖아. 그 뺏긴 거 그래요. 맨날 돈이 없고 뭐 이런 거 참 이 성 문제는 어려워요, 그죠? 저 영원히 풀 수 없는 저도 어디 가 길거리 노래방 가서 뭐 하다 보면 이상한 남자들 있잖아요. 막 그 스킨십하고 이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싫다고 아무리 외쳐도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놈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아직도 건절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 느끼잖아요, 그죠? 모멸감 느끼기 그죠? 힘들 것 같아요. 금절되기는 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하는 교육, 뭐 그렇죠. 자존감 이런 정말 맞아요. 심어주고 특히 여자애들은 예. 자존감을 예, 길러주고 함부로- 혹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도 아주 대처를 잘해줘. 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면은 애를 죽이는 예, 거죠.
이게 피해를 당했을 때도 애들한테 너희 잘못은 없다. 그 나쁜 놈이다. 그 나쁜 놈을 때려잡자.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자존심이 가면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대응을 안 하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이 2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남자들이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거다. 쉽게 그렇죠. 보여서. 그게. 아니 설사 쉽게 보였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쉽게 저는 보인다는 게 뭐냐. 네. 내가 좀 날라리 갖고 말이야. 이렇다고 했어. 네가 나한테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력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성추행 근데 같은 마치 거 여자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 우리 I Can Speak 보니까 그 마지막 무덤에 가서 그러잖아요. 엄마 힘들었다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미워했냐고 나한테 그냥 너 살아와서 고맙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주지. 그게 엄마가 부끄러워하고 딸을 부끄러워하고 오빠도 동생들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내 잘못으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무슨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에요. 모르고 간 건데.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당하고 간 끌려가가지고. 거를 네. 나보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당한. 그 할머니들이 수십 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김학순 할머니가 나는 정신되었다 위안부였다는 걸 얼마나 말하고, 힘들겠어요. 힘들. 얼마나 그래서 이제 치욕스러운 그나마 자기 과거를. 지금도 할머니들 자기 이름 안 내고 싶어하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나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전쟁이라는 악에 휘말린 여성들을 성을 이용한. 근데 전쟁 성과 내기 위해서 여자들, 남자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를 너무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거. 그죠? 아무렇게나 여자를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것도 다 남자들은 여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남아선호 사상이잖아요. 이게 여자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노래방 도우미 어떤 아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엄마가 그게 말이 돼요. 저는 그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요. 쉽다고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돈의 성을 그냥 종속시키는 파는 거.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연히 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된다. 네. 뭐 이렇게 되냐. 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돈 중심이 성의 문제를 더 억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여성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성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리 돈이지만 돈보다 성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성이 소중하면 돈 때문에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돈에 성이 이렇게 종속에 놓여야 되는 돈에 놓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사회가 너무 돈 중심의 자본주의가 그렇게 감으로써 또 이 여성의 성 문제가 더 안 풀리는 이런 현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이 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참 문제의식이 있고 한데 어떤 다른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내려 그러고 드러내면 문제시되고 이러면서 치부를 또 자꾸, 드러내는 거 싫어하는 숨어놓고 사람들이. 있는 아직도 숨어 있는 문제로 지금 있는 거죠. 그걸 드러내고 올바르게 해결하고 이런 것이 공론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매매 당했을 때 그 표현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들잖아요. 아마 10명이 있으면 1명이나 표현할 거예요. 그죠? 9명이 다 가까이 다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특히 엄마들이 있어야 딸들이 그럴 수 있고 그 딸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방향을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전라도 선마을 여교사 그 주민들이 3사람이 성폭행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도움 청해가지고. 근데 난 이 사람들이 뻔뻔한 게 또 상고를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 뻔뻔하죠. 네. 그래서 잘못을 인식을 지금 못하는 원심 것 같아. 파기했잖아요. 쟤놈이 조직적으로 한 거네. 네. 조직적으로 3명이서. 세상에 그 어린 선마려운 여선 여선 선생을 꿈을 갖다 그 짓밟아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진짜 많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여자 어린 여자한테 얼마나 평생 상처겠어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평생 상처죠. 근데 이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남자친구가 잘 또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죠. 그거를 막 똑같이 남아선호 사회 근거에서 하면 그 남자친구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요새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바뀌었으니까 인식이 그래서 남자친구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부당함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자기 상처를 말할 수 있으면 들어줄 수 있게 되고, 이런
이런 거는 요즘 남자애들이 많이 좋아진 것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권인숙 그 부천서 예, 성고모 사건 그 권인숙 씨가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네.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결혼해 살았어 난 잘 됐다 했더니 나중에 이혼하더라고. 그 지금 아, 혼자 살거든요. 네. 이번 여성개발원장 됐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고문당할 때 막 성고문. 쳐다만 봐도 가슴 아픈 거지. 음, 근데 그 더 씌워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이 성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주지 않아야 맞아요. 된다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그런 성적인 부당함을 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그 불감증을, 도덕적 불감증을 도덕성으로 다시 무장시켜야 되는 문제, 그죠? 무장시켜야.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 돼.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진짜. 혹시 여성들이 피해를 받았거나 그럴 때 이제 고백할 때 그것도 올바르게 네. 안내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근데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가기가 힘들죠. 쉽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도 또 계속 이제 노력하다 나아지고 보면 있죠. 네. 나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학생들이 길거리 밤에 가다가 이상한 남자들이 따라붙고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 엄마 밤 11시에 오면 이상한 남자 누구스런 남자 따라온다는 거야. 뭐 도망 나오려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런 건 그래서 여성 안심길도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너무 잘 된 그러니까 것 남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틈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터무니없이 당하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어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다 그런 이 성 문제, 잘못된 남성들의 교육, 남성들의 그 욕망이 여성을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만드는 네, 사례가 죽음으로 있는데 그럴 몰고. 때는 진짜 중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다시는 저거 하면 큰일 네, 나는구나 맞아요. 이런 인식. 그리고 내 어릴 때 키울 때 아들 딸 키울 때 자꾸 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우리 아들한테 참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엄마 남자들 교육 좀 더 시켜야 된다고. 우리 남자 안 그렇다고 엄마 다 웃긴다고. 웃기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폭력이 여자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자인 남자에게도 가는 거지 이제. 맞아요. 네, 자기보다 남자가 약자이거나 네,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맞아요. 우리 아들이 좀 달랐거든요.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그런 아이니까. 그런데 생활은 좀 어눌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남자애들이 왕따를 시키고 돈도 뺏어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때 우리 아들이 나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법전을 사달라고 그랬었나 보고 왜 그랬더니 엄마 걔네들 법으로 봐야 된다. 엄마 자기 왕따 당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왕따 당하면 니도 한방 치고 말지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는 내 왕따 당한 걸 아무 관심 한번 가져본 적 그렇지, 없다고. 관심을 그래서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참 오랫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 잘못 대응을 해줘가지고 그 힘들어 죽겠는데 학교를 안 가야 되는 데만 자꾸 가라 그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선생도 별로. 그 선생한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애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힘들었겠네. 얘기를 사춘기 정말 때라서.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됐었어요. 그렇게 오래 가다가 이제 지금 이제 대화를 서른이 넘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의식이 크고 하니까 이제 뭐 대화를 시작하니까 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나를 왜 그랬을까? 그러니 정말 불과 1년 전만 해도 틈만 나면 나를 가슴 아프게 욕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상처가 그렇구나. 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그래 하더니 이제 풀렸나 봐. 풀려서 지금은 엄마하고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도 많아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나를 아프게 했어요. 지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겠지. 힘만 들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내가 들어주고 그래 아픈 얘기잖아요. 아들이 왕따상 했는데 엄마가 돌보지 않아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 정말 얼마나 죄책감이 많아져.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계속 하더니 어느 날 이제 반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남성들도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남자들이 말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여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는데 남자들은 말을 안 하니까 말 방에 잘안 딱 들어 해요. 맞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트는 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죠. 안 그랬었어요, 김 선생님은? 아들하고 대화 잘 돼요? 우리는 나는 또 너무 앞서가는 엄마여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조금만 건드렸다 그러면 참질 못하고 학교를 뛰쳐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엄마 제발 학교에서 오히려 오지 말라고. 너무 과하게 한다고. 애들이 뭐 그렇게 건들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사회성도 좋고 그런데 음. 별것도 아닌 일에 뭐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오버해서 뛰쳐가가지고 걔는 또 그런 걸 잘 그런 싫어했어요 그런 거. 엄마는 네, 과잉보호셨구나. 너무 아, 우리는 항상 학교 끝나면 바로 정문 앞에 차 대놓고 앉아 있고 나는 방치했어요. 너무 그랬거든. 얘는 사실. 과잉보호였고 아, 우리는 예. 또 방치였어. 그것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 회사 다닐 때도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고 회식 가는 회식 가는 데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고. 대단하셨네. 예, 예. 아, 그러고 결혼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렇게 또 잘한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결혼하니까 또 그렇게 또 남편이 대학원 다닐 때도 외국에서 항상 또 태우고 왔다 갔다.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도대체 서울에서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너무 그런 게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 그 운전을 못 해요. 운전할 시간을 아무도 안 줘가지고 다 그냥 예, 예. 주변에서 다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되게 또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키운 것 같아요. 과잉보호, 왜냐하면 응. 엄마가 항상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을 좀 챙겼어.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여동생들 이렇게 케어하기가 좀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집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버된 거죠.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걸 더 예, 하려고 그래서, 했던 거지. 예,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딸을 챙겼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뭐 학교 혼자 둘을 태워다 줄 수는 없잖아요. 학교가 틀리니까 그러면 너 택시 타고 가는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고 항상 딸을 챙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걔는 지금 그걸 되게 싫어해. 엄마는 너무 딸만 챙긴다고. 너무 티가 나.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건 아닌데. 그것도 차별이라. 예, 그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당했던 반대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예, 내가 당했던 근데 아니라는 딸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들 입장에서 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을 동등하게 시킨다는 게 쉬운 예, 일은 아니었죠. 예. 우리는 또 우리 아들이 차별당했다고 막 항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엄마는 왜 준하는 누나만 챙기고. 아니 동생인데 준하는 여동생. 일찌감치 카드 줘가 마음대로 돈 쓰게 하고 나는 왜 돈 안 줬냐고. 딸은 야물딱지잖아요. 야물딱지는데 좀 이렇게 돈 쓰는 거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난 아들은 돈을 안 쓰니까 돈 필요 없는 줄 알고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엄마 그것도 이렇게까지 차별이에요. 차별이 있었단 맞아요. 말이야 막 그러고 그것도 있어요. 차별이에요. 이것도 차별이에요. 그제 너무 한쪽에 또 뭐 쏠리는 것도 차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낀 세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뭐 중용이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또 어릴 때 내가 이래서 그래 이제 딸을 챙겨야지. 딸이 되게 섭섭하겠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챙기니까 이번엔 또 아들이 좀 그런 그래요. 게 그 있더라고요. 참 골고루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래도 엄마는 의식을 해야 돼.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딸들한테도 대화를 많이 해줘야 어려운 그래요. 일이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엄마한테 다 터놓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험하니까 회사를 다니니까 회식 가거나 이러면 항상 또 거기 앞에 가서 대여 있던 거죠. 차를 대고 기다렸던 거죠. 너무 걱정이 네, 많으셨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회의 안 좋은 이면을 너무 봐가지고 신문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자립심 같은 걸 좀 키워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그래요.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딸은 나한테 그랬어요. 요즘 커가지고 엄마 어릴 때 방치 교육이었다 이게 나한테 방치 교육인데 엄마 좋은 점은 엄마가 그냥 내 하는 거를 봐줬다는 거야. 그거 좋은 그래서 것 자기가 같아요. 독립심이 많아졌다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독립심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다 할 수 있었지 뭐 아주 뭐 손으로 하는 일 뭐 노가다도 잘하고 그래요 걔는. 그래 어디 가도 그냥 적응을 해. 그건 걔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거든. 아들은 세상에 나와 적응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하면 잘하는데 할 때까지 두려움이 있어. 그래요. 이게 그렇구나. 똑같이 이런 데도 그렇게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자꾸 내가 내보내보려고 애를 쓰고 너 자꾸.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지가 깨닫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뭘 의사결정을 내가 해라고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니는 어떨래? 기다리면서 얘기하지 해야만이 가능한데 그동안 일방적이었거든요. 나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좀 딴 거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데 걔가 안 한다면은 포기해야 돼요. 나는. 그렇죠. 그래요.
그 마음이 쉽지가 않죠. 안 한다고 옛날에는 상처받고 막 싸우고 네가 사람이 되겠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애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하라고 몇 번 뱉었으면 안 하더라도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그럴 거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때가 맞아요. 되면.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때가 되면 할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하는 걸 지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앞서가서 뭐든지 해줬거든요. 앞서가서 뭐든지 해주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딸도 맨날 집에서 이제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도 뭐 그렇게 하여튼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게 다행인데 서울을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죠. 다 엄마가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요. 그 참 나도 우리 언니가 집에 오면 우리 언니가 집안 살림을 싹 손봐줘요. 내 나이 아예 60이 손을 넘. 놓죠. 아예 그쵸 안 하시죠. 나 60이 넘어갖고 대회하고 들어 누워 있어요. 우리 언니 기가 차요. 그런데 이제 나는 왜 이런 심리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나도 보살핌을 받고 싶은 희망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독립적으로 막 예, 예. 하다 보니까 누가 대신 안 해주고 내가 다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좀 나도 좀 보살핌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오면 그냥 내가 너무나 편한 거야. 막 맨날 들은 데 있는 그 거야. 이해해 그 말 이해해요. 저도 너. 언니나 누가 오빠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으니까 누구 저도 그런 거. 힘들 때 그런 것도 예. 또 그런 예. 또 공간도 좀 있어줘야 예, 되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페미니즘이나 양성평등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껏 울 수 있고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게 엄마나 우리가 엄마가 많이 역할을 네. 그걸 하죠. 엄마가 하고 또는 언니가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또는 아버지가 해주든지 네.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네, 거더라고요. 맞아요. 인간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게 친구도 이렇게 김 선생님 나 우리 동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네, 만나면 반갑고, 그냥 예. 반갑고 그죠. 얘기하고 네. 싶고 또 궁금한 뭐 사안 있으면 말하고 싶고 싶고, 예. 그 말하고 마음껏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힘든 요새 같은 세상 진짜 정말, 각박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럴 또 때는요. 교수님 푸근하시잖아요. 정말 언니 그런가요? 같아. 예. 되게 그래서 정이 푸근하셔. 통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 항상 굉장히 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밝으시고. 그런가요? 예. 우리 이게 정이 통하는 조직. 네. 아파트 쳐다보면서 여기 정이 좀 통하면 아파트가 훨씬 살기가 좋겠다. 또 뭐 하나 있으면 나누고 싶은데 네. 누구한테 줘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남아선 노사상의 문제 다 이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권위주의랑 권위주의에 남자들의, 엮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개인주의까지 붙여가지고 네, 맞아요. 권위주의 개인주의까지 붙으니까 뭐 속수무책인데 그런데 그렇게 권위주의와 개인주의가 붙여 다니니까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왜 맞아요. 한국 사람이 행복 지수가 낮냐고요. 정말 낫더라고요. 못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낮냐는 거죠. 왜 부탄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냐는 못 거죠. 살더라도. 아마 그 문제일 거라는 거지, 그지? 소통하고 정을 나누고 뭔가 나눠 먹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넓혀줘야 이 많은 이 남녀 문제라든지 다 풀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예. 하도록 우리 같이 합시다. 네, 네. 그래요.